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뭐 하나 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뭔가를 설치해야 하는 거요. 은행 업무 한번 보려고 했다가 키보드 보안, 방화벽, 무슨 인증 프로그램까지?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무려 97.4%,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이 금융 서비스를 쓰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불평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인 경험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귀찮고 짜증나기만 한 과정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를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입장을 싹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해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쓴다? 해커한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단 하나의 열쇠로 수천만 개의 문을 전부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단일 경작 취약점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지 작물만 쭉 심으면 병충해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는 것처럼 보안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걸 쓰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상으론 이 단일 경작 취약점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려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설치하는 바로 그 보안 프로그램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심장부에 숨겨진 정말 충격적인 역설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처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평범한 사용자 컴퓨터 한 대에 평균적으로 9개의 보안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은행 사이트 몇 번 들어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를 9개의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19. 연구팀은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딱 7개만 골라서 집중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찾아낸 치명적인 보안 구멍이 무려 19개였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김승주 교수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흠집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해커가 내 키보드 입력, 그러니까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걸 그대로 훔쳐보고 인증서를 통째로 가져가고 심지어는 내 컴퓨터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컴퓨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좋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해커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준 이 아이러니. 그 시작을 알려면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여 년 전으로요. 모든 것은 전자정보를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하나의 정책, 바로 공인인증서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시작은 괜찮았어요. 전자정보를 하려니까 디지털 도장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공인인증서가 탄생했고 정부가 이걸 막 밀어주면서 결국엔 모든 금융거래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공인인증서 사용이라는 첫 번째 의무가 생기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저장하지? 라는 문제가 따라왔어요. 가장 쉬운 답은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였지만 이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덮으려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라는 두 번째 의무가 생겨났고 결국 이게 오늘날의 이 복잡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잠깐만요. 공인인증서 폐지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된 지 꽤 됐죠.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법보다 더 무서운 힘, 바로 관성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2015년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습니다. 그 유명한 천송이 커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해외에서는 한국 쇼핑몰에서 결제를 못해서 옷 하나를 살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 시스템이 국제상거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법까지 바뀌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정책과 연설 사이의 이 답답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관성.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정해준 길만 따라가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한테 갑자기 이제부턴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보안을 결정하세요 라고 하니깐요.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따르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냥 욕먹을 일 없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머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냐면요. 세계적인 기준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국식 방법은 사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억지로 깔면서 이 컴퓨터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가정해요. 반면에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은 정반대입니다. 사용자 PC는 원래부터 믿을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죠. 아니, 글로벌 기업들은 왜 그렇게까지 사용자 컴퓨터에 뭘 설치하는 걸 꺼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은 위험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방식의 원조격인 액티브엑스 기술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낡은 유령을 붙들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낡고 불안한 인터넷 보안이라는 유령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족쇄가 되려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AI 시대의 미래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모두를 위한 AI라고 해서 사회 모든 곳에 AI를 도입하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편적이고 깊은 디지털 연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우리의 AI 미래라는 새로운 건물이 바로 그 낡고 취약한 보안이라는 기반 위에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제대로 뜯어 고치려면 몇 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잠재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수십 년간 방치된 이 위태로운 기반 위에 우리의 미래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